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35회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문제가 268번인데 우리 1분 거특강 직접 정정권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서 다음에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 청원권까지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68번 문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재외선거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권자이긴 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재외선거인이 이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외선거인도 국민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을 안 준다는 것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다 줘야 되는 국민투표권을 안 주는 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인데요. 조문이죠. 국민투표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바라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한해서 전부와 일부,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하죠. 2번도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또 조문인데요. 정당법상의 당원이 자격이 없는 자, 특히 이제 외국인입니다. 특히. 그래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조문 문제이고 4번인데 여러분들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국민이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도 국민이죠. 그러면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랑 국회의원 선거권자랑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마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269번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원래 수도를 옮기려는 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후속대체법인데 여러분들 후속대체법은 수도를 옮기는 부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수도를 옮기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수도를 옮기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꼭 국민투표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자,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지 발생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투표 부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구체화됐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은 조금 알아야 되는 판례이죠. 1번 틀렸다. 2번인데 우리가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대해서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되고 4번인데 우리가 헌법 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켰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후속대책법을 우리가 1번에서 배웠지만 위헌 판결을 받았던 본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옛날에 이제 관습헌법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0번인데 우리가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이겠고 전체적으로 72조의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승인하는 절차이다. 맞는 지문이고 이게 72조 조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 여러분들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우리가 판례를 공부했죠. 그래서 재신임 제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문과 판례를 섞어놓은 것인데 어쨌든 재신임 투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4번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절차하는 절차이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었네요. 자, 271번이 아까도 말했죠. 우리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된다? 부의를 해줘야지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우리가 제5차 개정헌법인데 1962년이 제5차 개정헌법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은 국민투표권을 가지냐 이건데 국민투표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다? 국민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4번인데요. 우리가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지만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쳐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적었듯이 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독점적인 재량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하자라는 기본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을 쉽게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네요. 청원권까지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네, 272번 보겠습니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만들어달라 혹은 없애달라, 바꿔달라 이런 것도 청원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었는데 2번, 우리가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고 3번, 정부에 제출된 청원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청원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넓은 입법 제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또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청원권으로 보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근데 금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탁 받아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뭐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또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273번인데요. 네. 청원권은 우리가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수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사도 해주고, 결과를 통지도 해줄 수 있는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청원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만 통지하면 충분하지 그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원이라는 게 그 수리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3번 보시면은 우리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 문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3번은 뭔가 섞어놓은 지문이고 틀렸고, 4번 청원권은 제헌헌법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74번. 자,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 수는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74번은 좀 생소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모를 한번 쳐보겠죠. 여러분들 틀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우리가 국회법 관련된 청원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 청원에 대해서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냐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에 관련된 청원은 소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게 너무 쉬운 답이라서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법인도 우리가 청원을 할 수 있다. 4번인데 모해 청원 안 됩니다. 반복 청원 안 될 수 있어요. 이중 청원이나 반복 청원이나 비슷한 것이고, 국가기관 권한사항에 대한 청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리될 수도 있는데 그 국가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원사항에 해당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개인 사생활 청원은 여러분들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복 청원이나 이중 청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1회차 청원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애매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국가기관 권한에 관한 사항의 청원은 우리가 수리가 되는 사항이니까 틀린 지문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인데요. 우리 지방의회위원회가 청원을 심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해요. 그럼 처리 결과를 지방의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위원회가 알리는 게 아니라 의장이 알려주게 되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이 있으니까 몰라도 3번을 답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는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275번 우리가 합헌 판례이죠. 우리가 의회에 대한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어떻게 한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명으로 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랬죠. 그러면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우리가 초반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을 일단 답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3번인데요. 우리가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은 헌법에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청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네. 276번이 마지막
문제가 되겠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276번에 1번. 아까도 비슷한 판례지만 지방의회 의원 해가지고 했었을 때 지방의회 의회 청원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하지 않고 3번인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접수하지 않냐 이건데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받아주지 않고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도 받아주지 않는데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수리는 해주는데 우리가 정부로 보내주는 좀 친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일단 틀린 질문이고 4번인데요.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 행사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는 것은 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외이고 아까 봤던 지문 중에 우리가 요게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있던 문제에서 잘 해설을 읽어보시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파트를 연결해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